가을 장마 태풍이 막 연달아서 계속 오면서 가을 장마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오늘 또 재미있는 책 하나 소개하려고요. 그 전에 제가 인생 이야기 했던 것들 1부, 2부 있었잖아요. 거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아, 그 책이요? 네, 아주 깊이 있게 연관돼 있고 이제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할 텐데 예. 마지막까지 이 연관이 돼 있어요. 이분은 진광스님이 쓰신 나는 중이 아니야 부재 중3이야 예, 이런 책인데 네. 이분은 스님이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예. 우리가 그 중국하고 몽골 러시아 여행했었잖아요. 예, 6개월 했었죠. 예, 힘들게 5개월을 이게 살이 쪽쪽 빠지고 몸이 예. 튼튼해지게 네.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예. 그렇게 여행을 하고 드디어 러시아로 갔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바이카로스 자작나무 숲속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 거기에 네. 갔을 때잖아요. 예. 그때도 참 답답했죠. 아무튼 첫 번째 이렇게 어느 나라에 도착을 하면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날 아침 8시에 도착을 했는데 어. 저녁 6시에 숙소를 잡았죠. 왜 그랬냐면 러시아는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안 해. 할 줄 아는데 안 해요? 네, 할 줄 아는데 와, 안 해요. 진짜 영어 하는 사람들이 없더만. 네, 할 줄 아는데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뭐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그렇고 러시아 아니 그 몽골에 도착했을 때도 그렇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갔었잖아요. 그죠, 정보를 네, 얻으려고 정보 딱 하루를 얻으려고. 갔죠. 딱 하루. 네. 딱 하루. 중국에서는 며칠 갔지만. 그렇죠. 근데 중국 여러 도시를 도니까. 그렇죠. 네. 많이 돌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러시아에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 자신 있었냐면 두 개 나라를 5개월 5개월 했으니까 했으니까. 게스트하우스 잡기가 쉽겠다. 그래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이제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잡으려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 다 찬 거예요. 예, 맞아요. 그때 전화해 보니까 맞아요. 전부 다 꽉꽉 차 있어요. 왜냐면 그때가 딱 그 뭐랄까 덥고 7월 말 8월 그때였으니까 예, 그죠. 8월 초였던 것 같다. 아니죠. 7월 7월 말인가. 중순인가? 어쨌든 응. 더울 그리고 때, 더울 때. 그러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다 예약을 하고 와요. 아. 우리는 예약을 안 하고 그날 당일 잡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그 이유도 있는데 네. 7, 8월 지금 더울 예, 때고 그죠. 그때 러시아 피크지. 러시아하고 여행 유럽 피크. 사람들이 예. 바이카로스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니 너무 네? 멋있어요. 네, 바이카로스 나 정말 지금 좋았잖아요. 앞에 아른거린다. 근데 그때가 딱 피크니까 방이 없겠죠, 아니, 당연히. 없죠, 근데 당연히. 예약도 안 했어요. 예약도 안 하고. 아이고 어떻게 예.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가 길을 가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맞아. 우연히.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 연결해줘가지고 거기서 거기를- 무역업 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우연히 그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예, 젊은 사람 길 예. 가다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아는 척을 먼저 하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 숙소를 잡았죠. 이 인연의 네. 고리가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예,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분이 연락해준 그 게스트하우스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원래는 가격이 비싸요. 원래는. 그쵸. 비싸죠. 아니 네. 러시아 물가가 비싸더라고. 근데 원래는 비싼데 그 사장님이 그러셨어. 제가 아내도 지금 그 애들 학교 문제 때문이었든지 군대 문제 때문이었든지 한국에 들어가 있고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안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밥 해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우리 그런 거 우리가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방만 빌려줘라. 방만 빌려주시라. 그래가지고는 방값도 안 되게 네, 맞아요. 아마 4분의 1 가격인가 해가지고 거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참 재밌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죠. 버스 타고 가죠. 네. 우리는 항상 뚜벅이 아닌 버스죠. 택시도 못 타지. 비싸니까. 그러니까. 근데 버스를 타고 찾아갔는데 찾아갔어요. 예, 그죠. 갔죠. 거기 거기가 어디였죠? 이루쿠츠크 예. 이루쿠츠크 거즘 끝동네고 네, 그죠. 끝동네. 근데 이루쿠츠 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 갔어요. 네, 한참 갔죠. 한참 갔는데 신기하게 이게 감각이 살아나나 봐요. 여행을 오래 하면 동물적인 감각이. 예, 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예. 그렇지. 잠잘 자리 없으면 관광한 게 아니니까. 애들한테 그랬잖아요. 잠잘 자리 없으면 저기 그 러시아 그 이르쿠츠크 유명한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아니라 강인데. 강인 게 그 다리 밑에서 자자고 그래, 있잖아요. 다리 밑에서 자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버스를 타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마트에 들려가지고 뭐 또 사고 네. 라면이랑 막 이런 거. 거기는 도시락면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기억나요? 그래요? 네모난 우리나라에서는 네모난 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그러니까 하다가 옛날에 80년대 하다가 잘 안 팔린 것이 거기에서는 그것도 재밌는 일화다. 거기에서 가장 잘 팔리는 한국 물건이 그 도시락면 네모난 거하고 메로나. 이게 라면 직육면체 라면 이 한국에서는 어디 마트에서 그냥 잘 안 팔잖아요. 지금은 없죠. 근데 그거하고 메로나가 대박 쳤대요. 히트 상품. 초코파이도. 초코파이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 막 사가지고 이제 자작나무 숲을 어디로 해서 이렇게 오면 된다고 오솔길 있고 저기 자작나무 숲을 지나서 갔어요. 가서 결국 찾았죠. 예, 찾았죠. 3층짜리 건물이었나? 4층짜리 건물이었나? 3층짜리 저희가 3층을 다 썼죠. 다 내주셔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손님 없으니까. 다 썼죠. 다 썼는데 거기에서 이분을 만났잖아요. 네, 그니까요. 네. 이분이 처음 하신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당신 가족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저는 그걸 100% 믿어요. 정말로. 그 시간까지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나는 100% 믿어요. 왜 믿냐? 그 전에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동시성 이론하고 그 불확정성의 원리 얘기했죠. 예. 이것이 인연이라고 하는 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는. 나한테 꼭 필요한 인연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요. 우연찮게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게. 이것은 필연이에요. 필연 쪽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기차 타고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는 또 뭐 그 입맛에 안 맞는 그 러시아 음식 막 먹고 안 맞았지만 배고프니까 다 먹지. 예. 그거 먹고 그 전화 통화로 길 설명해 주는 걸로 그때 버스가 한국말로 써 있는 버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국 버스를 이제 다 수입을 해가지고 서울 뭐 구로동 뭐 이런 게 딱지를 떼지를 않고 그냥 계속 돌아다녀 러시아는. 그래서 그 기억을 잘 더듬어 64번 버스였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찾아갔냐, 한글을 보고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를 64번 버스 구로동에서 내려가지고 뭐 몇 번 출구로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써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서 결국은 이분을 만났는데 그 버스에 대한 인연이며 또 그 버스에서 만난 그 북한 노동자 우리한테 자리를 양보해줬던 한국말을 하는 그 아저씨를 만난 것이며,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서 이 스님을 중3 스님을 만난 것이며 그게 다 미리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연관이 돼 있었던 거라는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어젯밤 꿈이었든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연관 스님 때문에 만나게 됐든 연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연결고리들이 어딘가에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스님하고 이 스님과 거기 아론섬까지 같이 가가지고 일주일을 그냥 꼬박 같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바이칼 호수가 보이는 아론 섬에 갔죠. 거기는 니키타 게스트하우스 거기. 아이고 음식 맛도 좋아요.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 그죠. 거기는 이제 살 게 없으니까 거기 하루 세 끼 주는 거 먹어야 되니까. 먹고 놀고. 먹고 놀고 완전 먹고 놀고지.
저녁 때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아니 너무 또 예, 가고 아침에 그 무당들 그 음. 그러니까 그 유럽 무당들 모여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거. 저는 못 봤어요. 난 늦게 일어났어. 저는 자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해 뜰 때 네. 유럽 그 무당이 마녀라고 그래야 돼? 무당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알록달록한 치마 입고 거기에서 춤을 춰요. 해 뜨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은 매일 하나요? 매일.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요가하는 사람인데 요가 매트 펴놓고 잔디밭에다가 해놓고 그분도 여자분이었었는데 요가를 해요 거기서 해 뜰 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섬이 음. 그게 없어요. 기계 문명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 오로지 집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흙과 나무밖에 없어요. 그게 참 되게 독특했던 것 그리고 같아. 자연환경도 너무 예쁘고 자연환경도 그대로 보존해 있고 물도 맑고 물도 맑고 바이칼 호수가 색깔이 책 얘기하다가 이거 너무 지금 좋아가지고. 30% 너무 빠졌어요. 이제 그만 이제 책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참 그 쓰잘데기 있는 얘기들이죠. 그냥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들도. 그 스님도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신 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보다 훨씬 많이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신 분이었어요. 100개국 넘게 130 몇 개국 여행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그 책 내용은 뭔가요? 그럼 여행에 관한 책인가요? 이 책 내용이 그 내용들이에요. 인연들에 대한 인연들에 대한 자기가 맺은 인연들?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맺은 인연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칼럼에 기고를 하시는데 그 칼럼에 기고하는 내용들이 쭉 묶여서 나온 건가요? 싹 묶어서 나오고 참 그 좋은 말씀들이에요. 좋은 말씀들. 저도 읽어야 되겠네요. 일부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아시죠? 그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중심은 아닌데 어쨌든 나오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분은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음 더욱 더하네. 또 언론사 기고문들이고 또 이제 추모글을 담았고 그다음에 세상 속으로 순례 인연의 시작.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여행을 하면서 맺은 인연들. 그리고 이분이 재밌어요 진짜. 비상하라 승가여 해가지고 연불 대회, 외국어 스피치 대회, 학인 토론회, 설법 대회, 연불 시연 대회.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던 길. 이거 불교계에서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이런 대회들이. 그죠. 근데 이분이 그 교육국장을 하시면서 이런 대회를 만들어요. 기획해서? 네,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여기 쭉 보면은 그 글의 내용들도 그렇지만 인연의 시작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던 길을 다른 스님들이 보통 사람들도 아주 유리한 유인들도 가지 않았던 길을 이분은 가요. 그것도 그냥 누가 살짝 제안하면 못할 게 뭐야? 하고 그냥 거침없이 그냥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어요. 이분의 그 삶을 이렇게 이 책으로 그리고 인연들에 대해서 이분이 맺었던 인연들에 대해서 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분 정말 단순한 삶을 살고 그 단순함이 딱 하나의 인연을 만들고 딱 그 하나의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행사들이며 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이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나중에 소임을 다 하시면은 사회적 기업가나 아니면 동네 이장이나 파리 날리는 책방 주인이나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동네 이장 아무나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파리 날리는 책방도 또 제가 맘만 먹으면 여기서도 바로 열 수 있죠. 네. 예? 사회적 기업가 많죠. 예. 예, 많은데 이분이 생각하시는 사회적 기업가는 제가 볼 땐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예. 그 이분을 만난 인연이 우리 인생에서 뭐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관찰하면 달라진다. 네. 예, 보면 변한다. 예. 우리는 이분을 봤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를 봤잖아요. 우리 그죠. 가족을. 뵀죠. 예, 우리 가족을 만났어요. 예. 그러면 이 진광 스님이 우리 가족을 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인생은 약간 틀어졌을 거예요. 궤도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약간 틀어져서 이분이 생각하는 그 당당함, 네. 망설임 없음, 네. 그리고 도전, 새로운 길. 네. 2013년도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이분을 만난 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찌 보면. 음. 그래서 더 거침없어졌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예? 그 전에도 또라이였지만 한국에 돌아와가지고는 더 거침없는 아무 천하태평 더 거침없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제 여행을 통해서 음. 더 그걸 경험을 했고. 자, 근데 우리가 5개월 여행을 하고 그분을 만났다는 게 저는 중요한 네, 그게 지점이었다는 포인트죠, 거죠. 포인트. 그죠. 중요한 지점이었다. 네, 중국 만약에 여행에서 만났으면 처음 했을 때 만났으면 그냥 도움만 받고 네, 말았을 거예요. 말았을 텐데 저희가 이제 네. 이게 몸에 쌓이고 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서로를 알아봤군요. 네. 어. 만나야 될 정확한 시간에 네.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후일담을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때 우리 그 비단길 여행사 예, 예. 비단님 아시죠? 예, 비단님 통해서 갔죠. 네, 그분한테도 우리가 그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 예, 예. 표도 그분이 이렇게 구해주시고 예, 예. 해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진광 스님께서 그때 전화번호를 받아놨어요. 아, 비단님? 네, 비단님. 그 해마다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하시는데 그 스님들을 데리고 하긴 예, 스님들 예. 뭐 스물 몇 분 막 굉장히 많이 또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예, 예. 이분이 스님들이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비단님하고 또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예. 비단님이 이렇게 그 스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몇 년을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통화했거든요. 예. 진광 스님하고 여행하셨죠? 그랬더니 그럼요 하면서 되게 반갑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리들은 이렇게 저하고 비단님하고도 연관 고리가 뭐 한 지금으로부터는 10몇 년 전이지만 그때 맺었고 진광 스님하고는 2013년도 여름에 맺었고 네. 그 연결이 이제 진광 비단님하고 스님이 그 출판사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희 책도 냈잖아요. 아, 맞아요. 또. 여행 책도 네. 수나마 여행 가잖아요. 수나마 여행 가자 우리가 이제 갔다 와서 책을 낼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바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 성향상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이제. 뭔가 계획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뭔가 생각나면 바로 열심히 하는데 네. 계획해가지고 열심히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원동력이 출판사 네. 그 사장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저희 네, 집에. 직접 와가지고 꼭 내자고. 내자고 막 하셨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꼭 쓸게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제안해서 우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걸 저는 아예 안 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딴 사람한테도 똑같이 대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 열심히 할게요 해가지고 그걸 이제 책을 쓰게 네, 됐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몇 년 후에 스님한테 이제 책을 받았죠. 책을 받았고 봄에 왔었죠. 봄에? 네. 봄에 왔어요? 6, 7월, 5, 6월 달에 안 왔어요? 봄에 받은 거 같은데. 우편으로 왔죠? 네, 4월 30일 날 일세 발행했으니까 그 집이 5월 초에 왔구나. 예. 네, 5월 초에 왔는데 이 스님하고 인연을 재밌는 인연 그리고 고마운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물론 중간에
제가 워낙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 미뤄두고 있었지만 이제야 다 읽었어요. 근데 정말 뭐랄까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겠구나 싶다라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진광 스님하고는 조만간에 네. 또 한번 조우하지 않을까. 예. 이 인연의 고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곡사에도 한번 가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시 책 한번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나는 중이 아니야. 아니야. 중3이야. 중삼이야. 진광 스님 저라고 돼 있나요? 예, 진광 지음. 네. 예. 출판사 어디죠? 출판사는 불교 신문사예요. 아, 불교 불교신문사. 예. 예. 나는 중이 아니야. 여러분들 또 가을에 저희 책을 읽고 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싶다 하신 분들은 나는 중이 아니야 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오는 진안 고원 꿈꾸는 섬이었습니다. 구독과 안녕.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